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폐악질을 드디어 깨부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검찰, 심지어는 법원에서까지 이제 광범위한 그 정상화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해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백모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지금 그 어디까지 망가져 있나, 이 글로벌리즘, 이 빌어먹을 놈의 이 악마 내러티브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나, 악마들의 행진입니다.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크라이나를 볼 때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는 통상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 좀 재수가 없으면 일주일 열흘 후에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 연방 대법원 판사 지금 한 명이 공석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명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지금 미국 상원에서 청문이 진행 중인데, 이 캐턴지 잭슨이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저 사진에 등장하는. 뭐 바이든 오빠 손잡고서 좋아 죽네. 그런데 이 양반이 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이제 그 악마 내러티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포르노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까지 일관되게 굉장히 널널하게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녀 양성 구분이 이게 현실적이다, 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말로는 저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에 따라 헌법을 해석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이제 오리지널리즘이라 그러죠. 그러면 건국의 아버지의 정신을 어디서 확인할 거냐? 그건 그분들의 글과 그리고 그분들이 만든 헌법 문구 자체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럼 텍스처얼리즘이에요. 문헌주의. 그러니까 문헌주의는 오리지널리즘, 건국 아버지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을 해석하자는 그러한 입장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게 뭐냐면 적극적 참여주의죠. 이 적극 참여주의는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그때그때 헌법을 해석해서 법 해석이 세상을 리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른바 깡통 진보스러운 관점이겠죠. 켄턴지 잭슨 말로는 자기는 오리지널리즘,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에 따라 헌법을 해석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제로 개판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악마 내러티브를 섬기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내놓고 악마질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깊은 완전히 악마의 이제 그 행진인데, 악마들의 행진까지 간 건데, 이게 뭐냐? 아니, 세상에 천부인권, 자연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Natural law. natural law, natural rights. 그러니까 자연법, 천부인권, 이건 한 세트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자연법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도화된 법 구문으로 나타난 실정법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본성과, 또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왔으니까, 또 기독교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섭리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그 자연스러운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자연법 사상이고, 그 인간의 천부인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권, natural rights, 인간이 타고나는 어떤 근본적인 인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 개인에게. 이게 이제 천부인권 사상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자연법 사상이라고요. natural law.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법치라 그럴 때 이게 영어로는 rule of law거든요. rule of law, 법의 지배. 그때 법은 자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rule of law를 번역할 때는 자연법 정신에 따른 지배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연법 정신이 지배하는 상태. 그럼 rule by law는 뭐냐? 실정법에 의한 지배예요.
실정법을 도구로서 사용해서 인간을 양떼 몰듯이 몰아가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그 짓을 한 거죠. 실정법에 의한 지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게 인민공화국들,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의 기본 관점이에요. 실정법을 정하면 그걸 따라서 그냥 밀면 되지, 뭐 이거죠. 그게 rule by law입니다. rule by law도 법치예요. 실정법 법치. 그래서 우리가 rule of law,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는 자연법의 지배 상태예요. 자연법 정신에 따른 지배 상태. 그래서 rule of law와 rule by law를 우리가 구별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Natural rights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명자는 지금 Natural rights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서면질을 하니까. 참고로 테드 크루즈는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연방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연방 법원의 여러 가지 그 소송 사건에서 굉장히 그 훌륭한 승소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아주 그 법률가로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테드 크루즈가 그렇게 모르니까 켄턴지 잭슨이 뭐라고 대답하였냐. 저는 첨부 인권이 개인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룰 오브 로가 그러니까 자연법 정신의 지배가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저는 입장이 없어요. 나 몰랑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잠깐 이게 누구냐? 연방 대법원 판사 지명자입니다. 미국의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 악마성이 파고 들어가 있는지 정말 악마들의 행진입니다. 미국 악마들의 행진. 여기서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자랑스러운 한국계 법학자 존 유입니다. 이분은 버클리 대학의 법대 교수고요. 한국계죠. 존 유. 이 존 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 풀로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 존 유 같은 사람을 여름에 초빙을 해서 존 유 같은 사람을 초빙을 해서 이 헌법 해석과 자연법 정신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법관들을 한번 연수를 시키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잭슨 본인도 크루즈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 독립선언이 첨부 인권을 선언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잭슨은 첨부 인권에 대해 입장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미국인으로서의 우리의 권리가 서로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라는 믿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권리라는 것을 잭슨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미국 권리장전, 즉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를 부정하는 것이며 노예 해방과 흑인 투표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3, 14, 15조를 부정하는 것이며 1964년 인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1965년 유권자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잭슨은 헌법 혹은 실정법 이전에 자연법에 따른 첨부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연방법원 판사가 되냐 이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도 인정하지 않아. 그 다음에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 이게 1792년경에 이렇게 된 걸 거예요.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 이걸 미국의 권리장전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부정해요. 그 다음에 노예 해방과 흑인 투표권을 부정해요. 이거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정법 1조가 뭐냐면 제가 기억이 맞으면 집회, 결사, 표현, 정치행동, 신앙, 종교 이런 것의 자유를 규정한 거거든요. 이 자유가 어디서 왔는데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개인에게 자연권이 있다라는 데서 온 거예요. 수정헌법 1조. 수정헌법 2조 뭐예요? 무장할 권리가 있다. 서로 평등하니까 서로 평등하게 무장해라 이거예요. 선택한다면. 그런 식으로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가 이게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근본 관계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Bill of Rights, 미국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부정하는 거다 이거. 왜냐면 미국 권리장전은 바로 천부인권 사상에서 나왔으니까. 개인이 자연적 권리, 즉 다시 말하면 헌법이나 실정법
이 어떻게 생겨 먹었던 간에 상관없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그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믿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연방 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하냐. 공화당 뭐 하고 있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지라고 자랑스러운 한국계 법학자 존 유 박사가 꾸짖었어요. 그 기사에서, 기고문에서.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뉴스위크에 실렸는데요. 제가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종류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이런 사람, 캐턴지 잭슨 같은 사람이 어디 뭐 그냥 듣보잡으로 한 구석에 존재할 수는 있는데 연방 대법원 판사 지명까지 올라오냐 이거지. 이거는 초특급 상류층이 이런 관점을 키워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다리 밟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라는 게 임기도 없는 종신직인데 9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런 사람이 자연법 사상을 부정하는 사람, 천부인권 사상을 부정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기어 올라올 때는 미국 사회를 실제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초특급 엘리트들, 초상류층들, 울트라 슈퍼 엘리트들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오냐 이거예요. 그 지명자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리즘을 백모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글로벌 초상류층, 울트라 슈퍼 엘리트들이 자유공화국의 주권 체제를 약화시키려 하는 움직임, 또한 이를 위해 악마 내러티브를 띄우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에 멀티내셔널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탐욕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전혀 비난을 안 해요. 그거 잘 막아내는 건 우리 일이지. 저는 거기까지 별로 적의를 안 느껴. 그거 견제하면 돼. 제가 적의를 느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의 게임에 관해서 적의를 느낍니다. 정신의 게임에 관해서 불구대천 원수를 삼는 거예요. 야, 니들이 잘난 사람들이 울트라 슈퍼 엘리트들이 니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면서 세계 이슈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쑥덕거리는 거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니들 힘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미국과 자유세계의 자유공화국의 주권체제를 약화시켜서 뼈를 노골노골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쪼물락거릴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악마 내러티브를 띄움으로써 사람들의 뇌수를 망가뜨려야겠다. 영혼을 망가뜨려야겠다. 이 순간 니들은 악마가 되는 거야. 그 악마로서의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리즘에 왜 반대하냐로 딱 들어가면 정신과 가치의 문제예요. 정신과 가치에 관해서 에이 그래도 상관없고 이래도 상관없어. 그럼 반대하지 마세요. 반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인용하고 싶은 말이 안티고네입니다. 안티고네는 아시다시피 오이디푸스의 큰딸이죠. 그 오이디푸스가 이제 자기 어머니랑 이제 그 결합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어머니는 자살해버리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눈을 뽑아버리고 이제 방랑을 가버리죠. 말하자면 그 유서 깊은 귀족층이 도덕적으로나 참 웃기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사이에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크레온이라고 오이디푸스의 처남이 왕위를 갖게 되고 거기에 아들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반란군으로서 아들이 숨지니까 크레온이 그 아들의 그 매장을 금지시키죠. 그러니까 그 딸인 안티고네의 입장에선 그렇잖아도 짐승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 관계에서 태어나서 그 모멸감을 극도로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그 정체성의 위기가 있는 상태인데 오빠의 시신마저 수습을 못해. 그땐 시신을 수습 못한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신 수습을 금지시킨 삼촌의 명령, 왕인 삼촌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고 오빠의 시신을 수습을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이제 형벌을 받아서 그 반란자이시스는 원래 수습을 못 하게 되는데 그걸 어긴 형벌로 이제 갇혀서 죽게 돼요. 갇혀서 죽게 될 때 동생이 그 여동생이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여동생이 자기도 같이 따라 죽겠다고 동굴에 들어오니까 너는 죽을 권리가 없어. 죽을 자격이 없어.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대충 기억하는 스토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글로벌리스트를 비판하려면 정신과 가치에 대한 소중함, 현대 문명 속에 내장되어 있는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개인, 자연법, 천부인권 이런 근본적 공화국, 자유공화국 이런 근본적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글로벌리스트를 비판하지 마시기를 저는 권합니다.